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부터 16번 우리가 답안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. 그 사이에 강의 계획서에 기록해 놨는데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다음 주 토요일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딱 이 두 번은 두 문제짜리 시험을 볼 거고요. 아마 70점짜리거나 80점짜리 이렇게 시험을 볼 생각인데, 그래서 전체 시험 문제 개수로는 16회 16개에다가 2개를 더 볼 거니까 한 18개 정도 시험을 일단 볼 생각이에요. 그리고 중간에 몇 개는 따로 풀지는 않을 건데,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을 만들지는 않을 건데, 대신에 대략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면 좋겠다. 그래서 출제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예시 답안으로 만드는 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, 그러니까 이 삼순환 문제가 출제위원들이 가져가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래서 몇 개는 그냥 자료로 써서 대략 이런 식의 이제 목차를 만드는 게 좋겠다. 이 연습을 좀 해볼 생각이라서 문제 개수는 조금 늘릴 건데, 어쨌든 답안은 전체 18개 주제를 풀어볼 거고요. 그 중에 2번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정치학은 답안 쓰는데 시간 좀 많이 걸려요. 아마 2차 시험장 가서 써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, 시간 조절에 실패하면 세 번째 문제를 아예 못 쓰니까,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70점에서 시작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, 70점에서 시작하면 죽었다 깨나도 60점 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, 그래서 시간 안배하는 연습을 우리가 사순환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, 기회가 2시간 쓰는 게 한 번밖에 없어서 사순환 전에 세 문제를 다 쓰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딱 2번에 걸쳐서 한 100분 정도나 90분짜리 시험을 볼 생각이니까요. 거기에 맞춰가지고 꼭 참석하셔서 한 90분 동안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쓰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. 삼순환이라 뭐 다른 얘기는 할 거는 없고, 딱 요 삼순환에는 딱 세 가지를 할 거예요. 여러분이 답안을 이제 잘 만들어야 되니까, 그리고 작년에 혹시 2차 시험 보신 분들은 작년에 점수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애들을 좀 많이 먹었을 건데, 작년 같은 이제 좀 실패를 좀 반복하지 않으려면 선상은 한 3개 정도를 연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문제 전체적인 이제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, 요거는 다른 거 없고, 여러분이 이제 목차를 어떻게 써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지 뭐 이거 보여주는 게 다거든요. 그래서 요 작업을 하나 할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그래서 질문을 알았는데, 오늘도 이제 시험 보셨는데 뭘 물어봤는지는 알겠는데, 거기에 오늘 자연주의나 구성주의 같은 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자연주의, 구성주의 옆에다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적 접근, 질적 접근 이렇게 해놨는데,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으면 천상 요 질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야 되니까, 그 채우려면 이론이 필요할 거고, 어떤 문제는 이론 가지고 써야 되고 어떤 건 개념 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론하고 개념을 채우는 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, 세 번째는 답안에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, 구체적으로 입증을 잘 하시려면 사례가 많아야 돼요.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몇 년 만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, 선거가 2개가 있어요.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결과도 나왔고 수치들도 다 나왔거든요. 그리고 6월 1일이면 우리가 이제 이 삼순환 끝날 때가 되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, 지방선거도 여러분이 시험 볼 때쯤 되면 이미 정치학자들이 분석은 다 끝냈을 거란 말이에요. 선거가 2번이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내든, 아니면 간혹 가다가 비교정치가 2문제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2개를 다 내든, 어쨌든 올해는
예상되는 주제가 있잖아요. 선거라고 하는.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예상을 하고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천상은 이런 주제는 누가 좀 더 구체적인 글감을 갖고 쓸 건지 어디까지 노력한 걸 보여줄 건지가 점수의 차이를 좀 낼 거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세 번째 저 입증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체화시켜서 답안을 좀 만드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올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 가지는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주제인데 만약에 출제자가 빼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래저래 해서 이제 걸러서 빼는 게 될 텐데 하나는 대통령 선거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엉망이거든요. 그래서 도대체 러시아는 왜 침공했을까? 왜 결과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데 침공했을까? 이걸 다루는 게 이제 세 번째고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스파르타반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강조했는데, 올해가 2022년이고, 2022년은 1972년에 환경정치가 처음 시작했는데, 국제정치에서. 그래서 스톡홀름 회의 열린 지 딱 50주년이 되는 해고, 리우 회의가 열린 지 딱 30주년이 되는 해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저래 걸러내면 환경과 관련된 주제가 일단은 압도적으로 1순위예요.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나올 확률이 다른 해의 다른 주제들보다 좀 높은 편이니까 요 주제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요런 걸 하시려면 이제 사례들이 좀 많아야겠죠.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 딱 세 가지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거 논리 구성하는 거는 오늘 문제 풀어보셨는데 오늘처럼 이제 가능하면 설문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걸 풀고 갈 건지 이 훈련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좀 모자라서 우리가 문제 개수를 계속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로 좀 모자라서 제가 2월 말에 그 필독서 강의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2003년부터 2021년까지 행시하고 그 다음에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거의 한 19년치를 3일 동안 다 풀어놨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전체 동영상 시간으로 하면 한 12시간 정도 될 거고 여러분이 좀 속도를 빨리 내서 들으시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아마 한 100문제 넘게 다 한 번씩 어떤 논리인지 풀어보실 수 있는데 그 기출문제 풀어놓은 그 필독서 특강 무료로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구성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유형 분류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100문제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논리가 있잖아요. 분석도구,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어떻게 논리를 풀어가는지 그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런 유형을 좀 빨리 보시면 아마 시험장에서 작년같이 뭐 우리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갈 거냐 본회의 중심으로 갈 거냐 그러면 모델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모델에 어떻게 답할래 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혹시 내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본회의 중심주의 그리고 정당 모델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도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 50점이고 맨 마지막에 20점인가 그렇던데 그중에 여러분이 정당 모델만 잘 모르니까 본회의 중심주의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공부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정당 모델만 싹 날리면 20점 중에 한 7점 날아가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작년에 꽈락 맞은 학생들이 좀 많고 거기다 원래 더 많았는데 그 점수를 전체적으로 이제 채점자들이 점수를 조금 올려줬어요. 그래서 구제해 준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좀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왜 그렇게 점수가 나빴을 거냐면 맨 마지막 설문 3번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의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. 모델 3개를 모른다. 뭐 이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것까지 다 망가졌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시 우리가 유형만 좀 잘 분리해놔도 그러니까 앞에 논리적 도구가 어떻게 되는지만 좀 잘 분리해 놓으셔도 어쨌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글감들이 제법 돼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 많이 해설해 놨으니까 기출문제의 사실관계에 집중하지 마시고 똑같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유형에 집중하시면 대략 시험 유형이 기출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.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해서 하시고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우리 지금 이 진도 나가는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기출문제 좀 보시면 좋겠고 혹시
책을 구하기가 좀 그러면 기출문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문제 구하실 수 있으면 그거 보시면서 따라가도 되니까 기출문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구성했는지 꼭 수업 중간중간에 들으시면서 부족한 논리를 좀 채우도록 하시고요. 두 번째는 수업 중간에는 이론에 집중해서 설명할 거고, 특히 우리가 이론을 제가 보니까 답안지에 대체로 이제 여러분이 배운 이론의 책 순서대로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 얘기가 뭐냐면 이론을 정리할 때 배경 설명이 어떻고, 그 다음에 이론의 내용이 어떻고, 이론의 한계가 뭐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다 암기한 상태에서 이제 출제자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합리적 선택을 설명하라.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의 배경, 합리적 선택의 내용, 합리적 선택 이론의 문제점 뭐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데 답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도구만 끌어다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잘 보세요. 점수 배점이 이론에서 20점을 넘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. 작으면 10점이고 많으면 20점이에요. 그리고 한 가지 이론 갖고 20점씩 쓸 일이 없어요. 왜냐하면 논쟁 없는 주제는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안 내기 때문에 100% 논쟁 있는 주제고, 논쟁이 있는 주제는 이론이 2개거나 3개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을 10점 안에 집어넣으려면 천상 엄청 빠듯하게 한 문단 안에 다 요약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딱 쓸만한 독립 변수만 잘 추려갖고 정리하셔야 제대로 된 글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, 이론하고 개념들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실 거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례들을 좀 붙여드릴 거거든요. 그게 국제정치가 됐든 한국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사례들을 좀 붙여드릴 거니까 거기 있는 사례들을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, 혹시 요 주제는 시험에 나오겠다 싶으시면 딱 30분에서 1시간만 구글링 하시면 구글 가셔갖고 자료 찾으시면 자료들 널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여러분 걸로 좀 특화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찾으시면 아마 글 만드시는데,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보면서 글 연습하실 때도 좀 원활하게 하실 거고, 그렇게 직접 써보시면 시험장 가서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업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필독서를 2개를 열어드릴 건데, 하나는 기출문제 특강 열어드릴 거고요. 그거는 저 첫 번째 논리 구성하는 것 때문에 열어드리는 거니까 좀 빨리 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 문제 유형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, 두 번째는 강원택 선생님의 한국정치론을 제가 얼마 전에 3일 동안 찍었거든요. 이것도 아마 한 12시간 될 거예요, 분량이.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빨리 들으시면 9시간에서 한 10시간 안에 다 들으실 수 있는데, 강원택 선생님 책이 꽤 괜찮아요. 특히 살 붙여서 쓰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답안을 만드는데 비교정치가 어쨌든 올해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나올 건데, 뭐 그쪽을 쓰시든 민주주의를 쓰든 살이 있어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려면, 그러니까 좀 우리가 수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5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3문장이 부연 설명이고 맨 첫 번째가 주장문이고 맨 마지막에 하나 입증했다. 근데 어떤 사람이 3문장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주장문이고 두 번째가 부연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했고 세 번째 문장에서 입증을 했다. 그러면 여러분이 5문장 만든 거나 3문장 만든 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점수는 자, 그래서 뭘로 설명할래?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입증할 건데 딱 이 3가지만 하면 돼요. 됐죠? 뭘로 설명할 건지,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보여줄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입증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글을 임팩트 있게 쓰시려면 뭐 자간 간격 벌리고 이런 거는 별 소용이 없고, 그 다음에 뭐 옆에 여백 많이 만들고 이런 것도 소용없고, 그거 말고 짧아도 괜찮으니까 뭐 예를 들면 지지부진하게 4페이지 쓴 것보다 임팩트 있게 3페이지 쓴 게 훨씬 점수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임팩트 있게 쓰신다고 생각하시고, 그러려면 이제 사례들이 많아야 되니까 한국정치론 강원택 선생님 거 필독서 강의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열어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국 정치나 그 다음에 비교 정치나 민주주의에 적용해서 글을 만들어 보시려고 좀 많이 노력해 보세요. 아마 16회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여지껏 한 거의 20년 가르쳐 봤는데 한 6회차, 7회차부터는 글 쓰는 속도가 좀 빨라지실 거고 글 쓰는 방법도 좀 많이 달라질 거니까 한 일주일만 좀 빡세게 쓰시면 아마 다음 주 주말 정도부터는 글 쓰는 속도도 좀 빨라지실 거고 글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구체화 될 테니까 일주일만 좀 애쓰시고 그 뒤에는
그 뒤에 이제 이론들 채워가고 사례 채워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